저는 올해 33살이고 오래전에 남친의 프로포즈를 받고 난 뒤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남친은 제가 다니는 회사의 구내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른 중소기업들과 보기에는 다르게 알차고 탄탄한 회사입니다. 자동차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인데 모두가 다 아는 회사에 납품하고 있죠. 전국 여러 곳에 제조 공장을 두고 있고 업계 쪽에선 알아준다는 기술력 때문에 꾸준한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알짜배기 기업이에요. 그런 기업의 영업 파트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구내 식당에서 같은 부서 동료와 식사를 하는 도중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데 정신을 팔다가 다 먹고 일어서서 되돌아가는 저와 배식을 받고 지나치던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그 바람에 한가득 담고 있던 그 남자의 식판에 있던 음식이 제 옷에 다 엎어지게 되었어요. 한 사람의 잘못이라고 할 것도 없었기에 딱히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정장 바지가 국물로 완전히 뒤덮여서 제 꼴이 더 말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 남자도 흰 셔츠에 빨간 국물이 물들어서 볼만했지만 저만큼은 아니었기에 어쩔 줄 몰라 했었죠. 제가 화장실로 급히 달려가서 친구 같은 동료 직원의 도움으로 원피스로 갈아입고 나올 때까지 밖에서 미안해하며 쩔쩔매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는 그 사이에도 셔츠도 갈아입지도 못했고 바지는 여전히 김치 국물이며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는데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옷을 못 입게 되어버렸는데 꼭 변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실에 근무하고 있는 김주성이라고 합니다. 하면서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피차 잘못해서 옷을 버린 건 마찬가지인데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그렇지만 같은 회사 직원인데 그럴 순 없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참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이 인상이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보통은 그런 상황에서는 남자들이 인상을 쓰거나 씩씩거리기 마련인데 매너도 좋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된 사람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었죠. 지금까지 식사도 못 하셔서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아빠에게 전화해서 아빠 셔츠와 정장 옷을 한 벌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금방이었죠. 그 남자는 괜찮다면서 자기가 사는 원룸도 가까운 곳에 있다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다녀오겠냐며 일단 마저 식사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정말 성격 좋으신 분이네요. 옷을 완전 망쳤으니 화날 만도 했을 텐데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 고맙네요. 라고 하면서 그 남자가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까지 옆에 있어 주었고 그 바람에 제 옷을 챙겨두었던 같은 부서 동료 직원과 그 남자도 허물없이 앉아서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의 직원이라서 유대감도 있었고 남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았었나 봅니다. 그런 인연으로 그 남자와 자주 만나게 되었는데 어느새 친밀한 관계까지 되었죠. 그렇게 사내에서 공개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와 그 남자뿐만 아니고 그때 저와 같이 있었던 동료와 그 남자 일행 중 한 사람과도 눈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쌍이 재미나게 어울려서 데이트도 했고 함께 가까운 곳으로 소풍도 가곤 했어요. 제가 웬만해선 마음을 쉽게 내주는 편이 아니었는데 남친에게는 아주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남친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저희 부모님이 멀리 나가신 관계로 남친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친 집에는 이미 가족들이 모두 다 와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남친 집에는 결혼한 누나가 있었고 부모님이 자랑을 하던 의대를 다니는 여동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르게 자랐을 법한 남친을 보면 예비 시댁에도 좋은 분들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역시 예비 시댁에 들어서니 마치 잔치 분위기처럼 떠들썩했습니다. 맛있는 음식 냄새며 남친의 눈안에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고 온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상한 대로 예비 시부모님은 좋으신 분들이셨어요. 저를 각별히 챙겨주셨고 말씀도 따뜻하게 하셨습니다. 문제는 시누이들이었어요. 예비 큰 시누이가 그러더라고요. 왜 하필 학교는 서울 쪽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어찌 보면 참 민감한 질문이었죠. 왜 집은 서울에 있으면서 지방대를 나왔냐는 말인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성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지방대를 나온 거 아니냐는 것이었죠. 남친이 그런 질문을 한 자기 누나에게 그랬어요. 누나, 무슨 말이 그래? 대학을 꼭 서울에 있는 데만 나오라는 법이 있어?
그러자 한술 더 뜨더라고요. 사실 거기는 대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취업 전문 학원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곳인데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그랬나 보다. 그냥 이것저것 본인 관련해서 좀 묻고 싶었어요. 듣기로는 가정 형편은 나빠 보이진 않은 것 같네요. 그렇게까지 해서 회사 영업부서에 아직까지 말단 사원이라니. 신우이는 은근히 농담 아닌 듯한 말을 해서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당당히 말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부족해서 말단 사원이지만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참 비위도 좋네요. 나는 내 동생이 명문대학을 졸업해서 왜 B급 그런 회사에 들어갔는지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말은 여기서 할 소리가 아니니까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작정한 듯이 저에게 말했어요. 내 동생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요. 저는 내 동생이 아가씨랑 결혼하는 거 반대해요. 옆에 있던 남친이 말리고 예비 시부모님도 듣기 싫다고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내 동생이 속도 좋고 남한테 요만큼도 나쁜 말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내가 어쩔 수 없이 말한 거니까 너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남친이 계속해서 이럴 거면 뭐하러 왔어? 그만 가줘. 그러자 듣고만 있던 남친의 여동생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오빠나 정신 차려. 엄마나 아빠도 그렇고 우리 식구 모두가 반대하는 건 사실이잖아.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데 오빤 너무 착해 빠져가지고는 여자를 너무 볼 줄 몰라.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야지. 그래서 남친이 일어나서 가자고 하는 것을 뿌리치고 계속 말씀하시라고 했고 이건 말씀을 다 듣고 일어나겠다고 차분히 말해줬어요. 남친은 안절부절 못하며 화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 남친에게 예비 시부모님은 진정하라면서 남친 누나와 여동생에게 그만하라고 제지시키더라고요. 손님을 불러놓고 이런 거는 정말 경우 없는 짓이다. 그만해라. 그러자 더 이상 싸움하지 말라면서 시어머니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안해요. 초면에 내 딸들이 아가씨에게 너무 솔직하게 말을 해버렸네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할게요. 나는 내 큰딸과 내 아들을 명문대 보내기까지 참 열심히 살았어요. 내 막내딸도 의대를 다니고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해왔고 뒷바라지를 하는 것을 보람으로 알고 살아왔지요. 그래서 내 큰딸도 당연히 명문대 나온 대기업을 나오는 사위를 얻고 내 막내딸도 같은 의사 출신의 의사를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아가씨가 결코 지방대 출신이라서 무시한 것은 아니에요. 내 아들도 아내는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면 더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할 뿐이죠. 게다가 우리 식구들은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에 반대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식구들의 의지가 확고해 보이더라고요. 좋게 좋게 말을 하려고 조심스럽고 교양 있게 말씀하시는 남친의 어머니 말을 듣고 있으니까 눈치도 없이 인사를 하러 온 제가 무안할 지경이었어요. 남친은 더 들을 것도 없다면서 제가 아니면 결혼 절대 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죠. 남친의 누나가 제 앞에서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내 동생 인생이 걸린 문제라서 결혼하겠다고 찾아온 아가씨에겐 안 될 말이지만 어쩔 수 없네요. 내 동생에게 걸맞는 여자를 찾아서 결혼할 수 있도록 내 동생 놔주세요. 부탁할게요. 누나, 그게 할 소리야? 미친 거 아니야? 예비 시부모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고 의대생이라는 남친의 여동생이 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 오빠랑 결혼한다고 해도 이렇게 우리 식구들이 결혼 반대했다는 걸 알았는데 행복하겠어요? 저희도 그렇게 껄끄러운 사이가 되고 싶지 않네요. 어떻게든지 결혼을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습니다. 남친은 옆에서 계속해서 자기 가족들한테 무척 실망했다면서 이렇게 사람을 초대해놓고 이런 무례가 어디 있냐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넘기려고 가만 듣고만 있다가 말을 꺼냈어요. 네, 말씀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주성 씨 말만 믿고 결혼을 이렇게까지 할 일이라고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가 정확히 제가 지방대 출신이라서 그러시는 걸로 잘 이해를 했습니다만 지방대를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왕지사 저에게 솔직하게 말씀들을 하시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한 말씀 올리고 가겠습니다.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이 잘난 척하고 무조건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라고 단정해버리는 무식한 인간들이 참 많구나 생각했네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속내를 드러내다니 구역질이 나려고 합니다. 남친의 누나와 여동생이 눈 치켜뜨면서 그러더군요. 뭐라고요? 와, 말하는 것 좀 봐. 못 배운 티를 내고 있는 것을 보니. 말이 지잡되지. 그 많은 지방대들을 못 들어가서 겨우 지방대 흉내만 내는 곳을 겨우 졸업했으면서 말하는 것 좀 봐. 얼굴에 철판을 깔아놨네. 조용히 갈 길 가세요. 네, 그렇죠. 저도 더 이상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런 집안과 인연을 맺을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하신 게 있어서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네요. 저는 여러분도 들으면 아실 만한 미국의 유명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땄고 지방에 있는 자동차 관련 대학은 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의 관련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관해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제 아버지 회사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근무도 했었고요. 그래서 피치 못하게 지방에서 최종 학력이 생긴 거죠. 그동안은 제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경영 수업의 일환으로 말단 사원으로 아무도 모르게 재직 중이었다고요. 남친을 포함해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고 다들 눈만 꿈뻑거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함을 예비 시부모님께 드렸습니다. 최근에 제 명함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전면에 회사 대표로서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희 회사 회장으로 계시기에 뒤에서 저도 서포트하기로 했고 마침 주성 씨가 일도 잘하고 성실한 점도 인정받았기에 사위로 낙점하셨는데 매우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 그 집 식구들 모두 입을 떡 벌렸어요. 남친의 누나 여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저게 무슨 대표라는 거야. 오빠, 이게 사실이야? 완전히 사색이 되어서 까무러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남친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었고 남친은 미안하다고 매달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저는 남친에게 그동안 비밀로 경영 수업을 받느라 저의 진짜 모습을 밝힐 수 없었다고 했고 회장인 아버지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어했었고 내부적으로도 기획실장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었으니 알아서 퇴사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에게 울면서 무릎을 꿇고 자기 식구들을 용서하라고 했는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와버렸습니다. 그 다음날 사내망에 저의 취임을 알리는 문서가 뜨게 되었고 그 말을 들은 남친 누나와 여동생이 남친을 만난다는 핑계로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남친은 지방으로 좌천되어 인사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퇴사를 결정하고 짐 싸들고 나오는 남친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정사정을 하며 버티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퇴근할 때까지 회사 정문 앞에서 진을 치고 버티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만나달라고 애원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일 없이 수준 맞지 않은 인간들을 만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에게 주구장창 전화를 하고 톡으로 잘못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한 번만 만나서 용서를 빌게 해달라고 귀찮게 했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고 차단했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한 번만 용서해 줄 테니 연락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주제 파악을 했는지 어떤지 현재 잠잠해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남친은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 본 모습을 모두 오픈하지 않은 것이 신의 한 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만 교양 있는 척, 무늬만 지식인인 척 하는 인간들을 잘 걸러냈습니다. 여러분도 간판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에 남자친구한테 프로포즈 받았습니다. 저는 직장생활 3년 차에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아요. 4천만 원 정도입니다. 남자친구는 직장생활 2년 차인데 저랑 비슷하게 모은 것 같은데 저보다 적다고 해요. 집은 남자친구 직업 특성상 문제가 없지만 장거리니까 힘들다고 합치고 싶다며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사실 기분은 좋았어요. 저희 연애는 항상 일방적이었거든요. 남자친구는 그 흔한 초콜릿이나 사탕을 주고받는 기념일 한 번 챙겨준 적이 없었고 저는 4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직접 만들어서 선물했어요. 데이트 코스를 짜는 일도 항상 제 몫이었고 애정 표현도 못한다는 이유로 사랑한다는 말조차 듣기 힘들었고
저보다는 게임 친구들이 먼저였습니다. 아프다 할 때는 엄살 부리지 말아라, 운동 안 해서 그런다는 소리를 들었고, 제 친구들 앞에서 무뚝뚝한 모습과 애정 표현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에 친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죠. 제가 화가 나면 집에 가서 화 풀고 연락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1년 동안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잘 만났어요. 제가 적응하고 맞춰줬던 거죠. 본인도 잘 압니다. 본인이 늦어서 약속 장소에서 2시간을 기다려도 미안하다는 소리 한 번 안 했고, 오히려 제가 화를 내면 그만해라, 집에 가서 화 풀리면 연락하라고 했죠. 그런 방식이 처음에 너무 다 화나고 미웠는데, 이제는 혼자 견뎌내는 게 너무 힘들어서 화나도 화낸 내색 한 번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젠 화도 나지 않습니다. 초반에 남자친구를 만나고 살이 10kg 정도가 빠졌더니 사람들이 힘드냐고 물어봤어요. 회사 생활에 남자친구까지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더라고요. 근데도 헤어지자고 하지 않은 건 제가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껏 남자친구의 마음을 의심도 해보고 난리를 쳤지만, 남자친구가 프로포즈하는 순간 이 사람이 날 많이 사랑하는구나 하며 4년 동안의 묵은 서러움을 위로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분은 잠시고 남자친구한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더니 남자친구는 적잖이 충격받은 눈치였고 왜냐고 묻더군요. 그 질문에 서러워 눈물이 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남자친구는 제 마음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솔직히 지금은 배신감이 든다네요.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성격인 거 알지만 받아주는 저한테 항상 고마웠대요. 근데 주위에서 친구들이 점점 4년이나 연애했는데 권태기 안 오냐는 질문에 본인은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순간이 없었기 때문에 확신이 들었대요. 주위에서 여자친구만한 여자 없다, 여자친구 놓치면 넌 아마 연애도 결혼도 못할 거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친구들이나 가족한테도 본인도 저를 놓치면 평생 결혼 못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어 이른 나이이지만 용기 내서 프로포즈 했는데, 제 대답이 남자친구가 상상치도 못한 대답이라서 당황스럽고 화가 난다더군요. 그동안 4년의 연애가 무색해진답니다. 그동안 그럼 이해하는 척 한 거냐며, 나는 연애용이고 결혼용은 따로 있느냐며 따져 묻더군요. 저도 그 자리가 너무 힘들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도 알았다. 근데 만약 네가 거절한다면 우리 연애가 지속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마음이 바뀔 수 있지 않느냐, 욕심 같아선 지속하고 싶지만 그건 정말 내 욕심인 것 같으니 끝내야 하지 않을까라는 대답에 남자친구가 울더라고요. 우는 모습을 처음 봐서 갑자기 정말 미안해져서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남자친구 말대로 결혼도 안 할 거면서 4년 동안 연애는 왜 했는지 마음속으로 재차 생각해봤지만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제 마음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친구들의 대답은 똑같죠. 결혼하면 넌 지옥을 경험할 거다. 엄마한테 맥주 먹으며 넋도리를 하니 솔직히 네 남자친구가 우리 가족들한테 잘하지 않느냐. 근데 왜 고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4년 동안 제가 행복해하는 모습이 잘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손으로 꼽힌다네요. 결혼해도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남자친구가 벼락을 맞아 미치지 않은 이상 변하기 쉽지 않다. 직업도 안정적이고 생활력도 강하고 자기관리 철저히 하고 은근히 마음이 여리다며 우리 집에 주기적으로 양손 가득 선물 들고 오는 모습에 엄마도 정이 많이 들었는데 네가 힘들 만한 결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셨고, 아빠는 남자친구가 무뚝뚝해서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할 도리는 다 하는 아이다. 오히려 같이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이 진국이다. 결혼은 설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네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두렵고 걱정되는 마음에 이렇게라도 조언을 얻고자 합니다. 점심시간에 잠깐 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정신 차리라는 쓴소리만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다독여주시는 모습에 위로가 되네요. 아까 회사에서 눈치 보며 썼더니 글도 엉망진창이고 이번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회사 생활도 엉망으로 해놓을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4년 동안 자책하는 게 습관이 된 사람이라 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꼭 제 욕심인 것 같고 제가 이기적인 것 같고 오히려 남자친구한테 미안하고
그동안 만난 것은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뭐라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제가 영순이가 아니란 거 잘 압니다. 영순이가 아니어도 지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제 가족이 아니니까, 제 소유물이 아니니까요. 그 마음으로 4년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해서 가정이 영순이가 아닌 사람은 싫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 이제 나의 남편이자 가족이라는 이름이 지금만큼은 힘들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4년 만나면서 느낀 바로는 변하지 못할 거 아주 잘 알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결혼하기 싫었어요. 그런 마음을 부정하려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몹시 나쁜 애가 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 주말까지 고생하며 한평생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남자친구의 안정적인 직장과 남자친구 집 형편도 괜찮은 편에 속하니 좋아하셨습니다. 결혼하고 나니 현실은 돈이더라 하셨거든요. 부모님들도 자존감이 높으신 편이 아니라 남자친구에 비하면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연봉은 제가 더 많은데 단지 직업 하나 때문에요. 게다가 제가 친구들이나 가족한테 힘들다고 털어놓을 성격도 못 되고 이렇게까지 남자친구가 힘들게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제 친구들한테 처음 1년 정도까지 하나하나 털어놓고 남자친구가 날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징징댔는데 그러다 보니 제 남자친구를 너무 안 좋게 보니까 이제 말도 못 하겠습니다. 오늘 퇴근하고 제가 내려가기로 했는데 용기가 안 나 얼굴 보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정들기 전에 그만둬야죠. 주말에 생각해보겠다고 말하고 남자친구랑 가끔 카톡이나 전화를 했어요. 원래 연락도 잘 안 하는데 빠진 이모티콘 보내면서 나 상처받았어, 나빴어 이런 카톡을 보내니까 마음이 진짜 안 좋았어요. 그리고 본문에 빠져 있는데 남자친구는 거절을 당하더라도 계속 만나고 싶대요. 본인이 그 마음 바꿔놓을 거라고 우리 헤어지지 말자 하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 아파 눈물이 나네요. 근데 저도 더 늦기 전에 저 사랑해줄 사람 만나야죠. 제 감정에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어 쓰게 됐는데 댓글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면서 확신이 들어 그만 만나기로 마음 굳혔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려가서 이야기해주고 올 생각입니다. 저도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지만 이렇게 속 썩어가며 평생을 같이 할 자신은 없습니다. 프로포즈 거절하고 온 후기입니다. 마음이 좀 정리되면 적고 싶었는데 그러기에는 많은 댓글이 달려있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도 뒤숭숭하고 너무 늦게 도착해 만날 사람도 없고 해서 PC방에 와서 몇 자 남기려고요. 결론은 헤어졌습니다. 만나러 가면서도 남자친구가 너무 잘해줘서 헤어지자는 말을 못하면 어쩌지 걱정했는데 네,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평소랑 달라진 게 없어요. 남자친구는 자존심이 세고 이기적이에요. 사랑을 주는 방법도 몰라요. 처음에 남자친구가 정말 잘했으니까 제가 4년을 참고 지낼 만큼 사랑하게 되었죠. 하나씩 소홀해지더니 결국 이 지경까지 왔네요. 만나자마자 일방적으로 일정을 파토내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도 헤어지자고 하고 올라올 생각이었지만 만나자마자 피곤하다며 오늘은 집에서 쉴 거래요. 그래서 왜 항상 일방적이냐고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느냐고 따져 물으니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냐며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내더라고요. 먼 거리까지 오느라 고생했는데 내가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야 할 것 같아. 같이 있기로 해놓고 이렇게 약속 파토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한다니. 한숨을 푹 쉬더니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우선 배가 고파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4년 동안 항상 수저랑 물 세팅은 제 당번이었습니다. 제가 안 하면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기다려봤는데 겨우 자기 것 따라서 마시길래 나는 안 따라주냐고 물으니 잊어버렸다고 하기에 남들은 말 안 해도 여자친구 거 먼저 챙겨준다며 4년 동안 한 번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물으니 너 내가 비교하지 말랬지 하면서 화내길래 이래놓고 나랑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드냐? 너한테 배려도 없고 예의도 없는데 무슨 결혼이냐고 물어보니 인상 팍 쓰면서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네요. 밥 먹고 나와 카페에서 하기도 창피한 이야기고 해서 차에서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나랑 결혼하고 싶냐고 물어보니 하고 싶대요.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헤어지자 이야기하고 한동안 저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감정에 복받쳐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나 힘들다고 내가 연애하면서 많이 노력했던 거 아냐고 물으니 알지, 미안해. 난 정말 너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던 것 같아. 라고 하며 자기가 나빴다고 자책을 하더군요. 알아줘서 고맙다고 그러면 후회 없이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니 헤어지자는 거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했어요. 남자친구가 후회 안 하냐고 계속 묻길래 후회 없다고 그만하자고 이 정도까지 온 것도 대단한 것 같다고 나도 고생했지만 너도 고생했다고 다독였습니다. 남자친구도 울더군요. 이제 내가 노력했던 거 깨달았으니 됐다. 깨달았으면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올라가려는 저를 계속 잡는 남자친구를 뒤로 하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때 문자로 저보고 내일까지 기다리겠다며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제가 기다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분이 4년 동안 만난 걸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4년 동안 마음 놓고 남자친구 앞에서 투정 부렸던 적도 울었던 적도 없어요. 이 관계가 끝이 날까봐 남자친구가 이런 저를 지쳐할까봐 제가 바보 같았죠. 여자들이 막 화나서 서운해서 극단적으로 나 집에 갈래. 연락하지 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4년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집에 간다면 정말 보낼 사람이라서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 정말 연락 안 할 사람이어서 헤어지자는 말도 그래요. 제가 헤어지자고 하면 영영 끝나버릴 관계일 것 같아서 용기 내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영부영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남자친구가 문득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제가 제일 무서운 여자였대요. 자기한테 복수라도 하려고 기다렸던 것 같다며 어떻게 이렇게 단칼에 돌아설 수 있느냐고 묻더군요. 정말 제가 복수라도 하려고 4년을 참았는지 남자친구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니 그렇게 놓지를 못하고 있던 관계를 단 한 번에 놓게 되네요. 제 내면에 저도 모르는 나쁜 애가 살고 있나 자책도 됩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얼마나 슬플까, 부모님한테 뭐라 말씀드려야 할까,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걱정도 되고 무섭습니다. 남자친구는 계속 여전히 내일까지 다시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연락 오고서는 더 이상은 연락이 안 오네요. 울기도 울고 가슴도 아픈데 속은 후련하네요.